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희입니다. 오늘 다뤄볼 작품은 테레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테레시 윌리엄스는 미국 남부 출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서 밀러와 함께 유진 오닐이 수립한 현대 미국 연극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극작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아서 밀러와는 달리 테레시 윌리엄스는 보다 본질적인 인간 내면의 문제를 이원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을 예를 들면 인간 육체와 정신의 갈등, 억압과 소외의 현상, 현실과 환상의 괴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이 등장하는데 결국 주인공들은 이러한 악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이런 희생의 사회 현상과도 같은 외부 요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공 스스로가 자처한 부분도 상당수 작용을 합니다. 오늘 다룰 욕망이란 이름 전차의 블랑시만 봐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현실 적응에 실패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테레시 윌리엄스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러한 상태에 놓는 이유는 작가 스스로가 불행했던 성장 과정을 경험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주인공들에게 투영시킴으로써 작가 스스로가 인물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탠리 대사가 둘이만 남게 됐을 때 블랑시한테 못마땅해서 하는 대사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대사를 하면서 스탠리는 도대체 블랑시가 그래도 처형인데 왜 이렇게 막대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사에서는 스탠리가 함부로 대하는 몸짓과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쁜 남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조금 더 어필하면서 대사를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스탠리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사 한번 해볼게요. 그게 텍사스 석유 재배력에서 전보가 오기 전이요 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사를 딱 하면 스탠리 대사가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이 되니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술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딘가 술이 있는지 뭐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술잔을 들고 흔들흔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동작을 하면서 대사를 해보면 훨씬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텍사스 석유 재배력에서 전보가 오기 전이요 후요 자, 이러면서 슬 떠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게 텍사스 석유 재벌에게서 전보가 오기 전이요 후요? 전이요 후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게 되면은 그 느낌이 들 사니까 전보가 오기 전이요 후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떠보는 느낌으로 전이요 후요 이렇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볼게. 그게 텍사스 석유 재벌에게서 전보가 오기 전이요 후요? 그랬더니 그게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게 이제 딱 이제 느껴진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 하니까 사실은 전보라는 거 없었지 하고 탁 찔러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백만장자는 없었다고. 그리고 미치는 장미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이렇게 자, 해볼까? 사실은 전보라는 건 없었지. 백만장자는 없었다고. 약간 다르게 사실은 전보라는 거 없지 뭐 없었다고 하고 똑같은 템포로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실은 전보라는 건 없었지 백만장자는 없었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 올려주면서 대사하면 훨씬 더 재밌지. 사실은 전보라는 건 없었지. 백만장자는 없었다고. 그리고 미치는 장미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이거는 너의 거짓말에 내가 확실한 근거를 내가 대줄게 이런 느낌으로 할게. 더
단호하게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하고 딱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 반응을 보고 점점점에서 요거 걸려 들었어.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조금 상대를 주시한 다음에 단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과 공상과 속임수 뿐이야. 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찍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변명 아닌 뭔가 반응을 보이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너 자신을 좀 봐 이러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 자, 거기까지 다시 해볼게.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당신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반응이 안 보여. 상대가 반응하는 거를 꼭 대사만으로 자꾸 귀로 듣고 반응하려고 하지 마. 상대가 곤란해하는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하면 그 또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느끼고 그 느낀 거 다음에 이제 대사를 칠 수 있어야지 그냥 이러다가 어버버 하다가 그냥 대사를 처리하면 재미없지. 상대 반응을 일단 원래는 연기하면 상대가 있지만 독백할 때 상대가 없으니까 이제 상상해보면 이제 내 앞에서 블랑 씨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상상해봐.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당신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과 공상과 속임수뿐이야. 아직 화를 내는 건 아니어서 소리를 올려서 화를 내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상대가 꼼짝 못하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면서 말하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비웃듯이 아니면 기가 막히듯이 아니면 또 뭐 이제 가짜는 듯이. 그러니까 아이고 참 네 꼬라지 좀 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상대를 딱 주시하면서 자신을 좀 봐. 넝마주이한테 50센트 주고 빌린 낡아 빠진 축제 의상이나 걸치고 있는 꼴을 보라고. 그리고 괴상하기 짝이 없는 왕관을 쓰고 어디 여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거 해볼게. 자신을 좀 봐. 넝마주이한테서 50센트 주고 빌린 낡아 빠진 축제 의상이나 걸치고 있는 꼴을 보라고. 그리고 괴상하기 짝이 없는 왕관을 쓰고 어디 여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요? 나쁘지 않았어. 근데 조금 스탠리가 조금 더 거칠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잠깐만 건들건들하면서 해봐봐. 조금 상남자의 약간 느낌으로 반듯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니까 그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이제 아니 하고 이제 뭔가 나한테 왜 이래요 뭐 이런 느낌으로 뭐가 반응이 또 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난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어. 단 한 번도 당신은 이 사내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고. 당신은 여기 와서 집안에다 분가루랑 향수를 뿌려대고 전구에다 종이등을 씌우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수수수 올라와야 돼. 난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어. 알아봤어?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약간 어린아이 느낌이 나니까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어 하고 더 단정 지으면서 찍어서 얘기해. 난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어. 단 한 번도 당신은 이 사나이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고. 당신은 여기 와서 집안에다 분가루와 향수를 뿌려대고 전구에다 종이들을 씌웠지. 더. 자, 보시라. 집은 이집트로 변했고 당신은 나의 가게 여왕이 되셨다 이거지? 왕자에 앉아서 내 술이나 마셔대고? 이보셔! 내 말 들리셔?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거칠게 한번 해봐봐. 자, 보시라. 집은 이집트로 변했고 당신은 나의 여왕이 되셨다 이거지. 왕자에 앉아서 내 술이나 마셔대고. 이보셔. 아하! 내 말 들리쇼? 아하하! 내 말 들리쇼? 이제 이거 내 말 들리쇼? 이렇게 조금 더 딱 끊어서 했으면 좋겠네. 자, 어쨌든 지금 말을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캐릭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스탠리의 거친 느낌의 모습을 연기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 왜냐면 이 작품을 할 때 마론 브란도도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동물원에 가서 고릴라를 보고 갑자기 불현듯 막 거칠게 구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스탠디를 저런 모습을 좀 하면 좀 되겠다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뭐든 한번 이것저것 보면서 인물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겠지. 자,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독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게 텍사스 석유 재벌에게서 전보가 오기 전이요, 후요? 전보라는 건 없었지. 백만장자는 없었다고. 그리고 미치는 장미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당신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과 공상과 속임수뿐이야. 자신을 좀 봐. 넝마주의한테 50센트 주고 빌린 낡아 빠진 축제 의상에는 걸치고 있는 꼴을 보라고. 그리고 괴상하기 짝이 없는 왕관을 쓰고 어디 여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요? 난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어. 단 한 번도 당신의 이 사나이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고. 당신은 여기 와서 집안에다 분가루랑 향수를 뿌려대고 정구에다 종이갓을 씌웠지. 자, 보시라. 집은 이집트로 변했고 당신은 나일강의 여왕이 되셨다 이거지. 왕자에 앉아서 내 술이나 마셔대고. 이보셔, 내 말 들리셔? 블랑시 독백 대사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미 리치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하는 대사입니다. 그나마 미치한테 조금 희망을 걸고 있었다가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어떤 공격성의 이제 발언을 들으면서 더 이상 난 이제 갈 곳이 없구나 라고 희망이 완전히 좌절돼 버린 그런 시점에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호흡이 거의 배꼽 밑으로까지 다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절망의 호흡 소리는 아무래도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감정하고 호흡은 같은 또 이렇게 맥락인 거 아시죠? 그래서 더욱더 호흡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마신 다음에 한숨을 쉬듯이 내리고 그 다음에 대사를 처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여왕검이죠. 그곳에 제가 먹이를 가져간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전에 이제 술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소품을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식탁이 내 뭐 허리 정도 높이에 있다라면 그 높이에서 술잔을 놓고 술을 따르는 모형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 마임을 그리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잔을 든다든지 그리고 냅두고 나중에 마시고 나는데 놓을 때도 늘 자기가 정해놓은 허리 높이만큼의 확실하게 갖다 놔야지만 보이지 않는 소품을 처리하는데 유용하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런 방법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지원이가 이제 호흡을 깊이 마신 다음에 쭉 내리면서 그래요를 한숨 토하듯이 한번 대사를 해볼게. 자, 마시고 내리면서 그래요. 여왕검이지요. 자, 그래요. 여왕검이죠. 하고 하면 대사가 잘 안 들릴 뿐더러 조금 더 깔아앉으니까 그래요는 호흡을 쭉 떨어뜨린 다음에 여왕검이죠는 그 호흡은 떨어져 있지만 대사 톤을 조금 올려서 그러니까 그래요. 여왕검이죠. 그곳에 제가 먹이를 가져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해볼게. 그래요. 여왕검이죠.
그곳에 제가 먹이를 가져간 거예요. 조금 더 세 가지가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다르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듣는 사람은 조금 같은 톤으로 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잔에 술을 붓는 마임을 한번 해볼게. 자, 내 여기 옆구리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옆으로 펼쳐서 그 다음에 술을 따라. 그렇죠. 그리고 놓고 그 술잔을 잡으려다가 일단 잡지 말고 그냥 술만 따르는 거지. 따르고 놓고서는 저는 낯선 사람들하고 수많은 정사를 가졌죠. 앨런이 죽은 후에는 낯선 사람들의 애무를 받는 것 말고는 공허한 마음을 메울 수 없었으니까. 난 공포에 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날 몰아놓고 보호를 구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찾아 헤맸고 드디어는 17살의 소년에게까지도요. 여기까지는 같은 감정으로 한번 가볼게. 네. 점점점의 감정을 계속 호흡을 가지고 간다는 거 잊지 말고. 네.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자, 붓고 딱 놔. 딱 놨어.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저는 낯선 사람들하고 수많은 정사를 가졌죠. 앨런이 죽은 후에는 자, 다르게. 앨런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야 돼. 왜냐하면 앨런이 죽은 그 사건 자체가 평생 나한텐 트라우마고 충격이란 말이야. 왜냐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역겨워, 내가 다 봤어, 이 얘기만 안 했더라면 얘가 지 머리에 총을 쏘진 않았을 거야 라는 자책과 사랑하는 사람이 잃은 거에 대한, 그리고 그 남자가 게이였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한테는 온통 충격인 거야. 온몸에 다 이게 배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는 벌써 떨림이 달라야 돼. 앨런이 죽은 후에는, 앨런이 생각하면 호흡이 벌써 가빠져야 돼. 자, 다시 해볼게. 저는 낯선 사람들하고 수많은 정사를 가졌죠. 앨런이 죽은 후에는 호흡이 더 떨려야 돼. 앨런이 죽은 후에는 올라가. 빠르게. 낯선 사람들의 애무를 받는 것 말고는 공허한 마음을 메울 수 없었으니까. 난 공포에 질렸던 거예요. 난 공포에 질렸던 거예요. 눈에서 공포가 느껴지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날 몰아넣고 보호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날 몰아넣고 보호를 구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찾아 헤맸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찾아 헤맸고 드디어는 17살의 소년에게까지도요. 지금 긴장감이 네 소리에 묻어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는 이제 소리, 그러니까 말하는 느낌 자체는 긴장감이 좀 덜해. 그래서 그거를 실어내는 이제 훈련을 좀 해야겠지. 네. 자, 그래서 드디어는 17살의 소년에게까지도요. 호흡 들리지? 네. 자, 이렇게 뭔가 하다가, 그러나 자, 포기한 느낌으로 누군가가 교장한테 편지를 냈어요. 이 부인은 품행상 교직에게는 부적격임. 멈추고 술잔을 마시겠지? 정말 그럴까요? 부적격이라.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있어야죠. 난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누군가가 교장한테 편지를 냈어요. 이 부인은 품행상 교직에는 부적격임. 숨을 멈추고
이 부인은 한 번 더 이제 되풀이 해주고, 이 부인은 웃고 난 다음에, 아까 내가 잠깐 뺐는데, 네. 웃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은 품행상 교직에는 부적격인. 보고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나 누군가가 교장한테 편지를 냈어요. 이 부인은 품행상 교직에는 부적격임. 이 부인은 품행상 부적격임. 보고 정말 그럴까요? 부적격이라.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있어야죠. 난 다 끝난 거예요. 그래도 오늘 처음 안 치고는 그래도 잘했어. 야,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을 계속 만나면서 더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여왕검이죠. 그곳에 제가 먹이를 가져간 거예요. 저는 낯선 사람들하고 수많은 정사를 가졌죠. 앨런이 죽은 후에는 낯선 사람들의 애무를 받는 것 말고는 공허한 마음을 메울 수 없었으니까 난 공포에 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날 몰아넣고 보호를 구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찾아 헤맸고 드디어는 17살의 소년에게까지도요. 그러나 누군가가 교장한테 편지를 냈어요. 이 부인은 품행상 교직에는 부적격임. 이 부인은 품행상 교직에는 부적격임. 정말 그럴까요? 부적격이라.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있어야죠. 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감정을 더 이제 깊이 가져가면 블랑시라는 이 여자가 굉장히 불안에 떠는 눈빛을, 눈동자를 계속 뭔가 불안한 듯이 굴리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느닷없이 앨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뭐 그 공포와 그리고 충격에 의한 그 떨림이 온다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연기를 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톤 변화가 올 것이고 그 연기는 더 잘해질 거라는 거지. 자, 오늘 독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